2018년 7월의 화요일, 비가 갠 아침에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고양시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은 18년째 안정적으로 일산 노인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곳인데요. 메인 건물로 들어가면 호수복지문화대학교 알림판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요. 교육도 받고 로비에 앉아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하면서 즐기는 거대한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비슷한 또래를 많이 만날 수 있어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옆에 앉은 사람과 어느새 친해져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아니 그냥 우리는 이제 그거 하니까 내가 시험 맞춰서 네. 그 중국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우시는 것도 배우시고 네. 오셔갖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아니 친구는 없어요. 친구도 없어. 친구는 아니에요? 분명 친하다고 하셨는데 쑥스러우셨나 봅니다. 로비 바로 앞에 있는 대강당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화요일이라 단전호흡과 영어 노래 교실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 위주의 강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의 관리도 노인분들이 직접 하십니다. 수강생들은 대강당 앞에서 카드를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단전호흡이었는데요. 요가 매트를 깔고 진중하게 동작을 따라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1교시 열린 강의로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체조에 가까운 듯한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동작을 취했는데요. 꾸준히 하셔서 그런지 다들 연세에 비해 유연하신 것 같습니다. 좋지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데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함께 했으면 더 좋지. 수업이 끝난 후엔 수강생들이 직접 의자를 정리합니다. 이곳엔 학생회가 따로 있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정리를 잘할 수 있게 인솔을 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정리를 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이분이 학생회장이시라네요. 의자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보고 계신 분도 있네요. 2교시는 영어 노래 부르기 시간입니다. 강사와 함께 가사의 뜻을 알아보고 그 느낌을 살려 노래로 잘 부를 수 있게 따라해 보는데요. 진도를 맞춰 잘 나갈 수 있게 조금씩 따라 불러봅니다. 보통 잔잔한 분위기의 올드팝을 골라 부르기 때문에 연습만 하신다면 부르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뜻을 되뇌이며 열심히 따라 불러보는데요. 팝송을 그냥 뜻도 모르고 부르는 것보단 노래에 담긴 감정을 알고 부르는 편이 기억에도 더 오래 남고 부르는 맛도 살 겁니다. 외국어와 노래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은 것들인데 한꺼번에 하게 됐으니 어렵겠죠. 나눠드린 가사지를 보며 부르다 조금씩 필기할 내용이 생기게 됩니다. 열심히시네요. 강사의 포인트 강의와 함께 다시 따라 부르며 오늘의 진도가 차근차근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노래도 부르지만 또 단어 같은 것도 좀 좋아요. 강의를 진행한 강사에게 노인대학에서 팝송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전에 전성기 때 즐기셨던 곡들을 그러니 한 7, 80년대 아주 옛날 노래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보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사실 다른 에피소드보다는 더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다음은 흥겨운 분위기의 차밍 댄스 시간입니다. 강사의 동작에 맞춰 흥겹게 따라하는 모습인데요. 분위기에 비해 동작이 어려운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동작과 빠르고 신나는 노래를 결합해 무리 없이
신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과목인데요. 다들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막 흔드는 게 아니라 일정한 안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사불란하게 동작을 맞춰가는 걸 보면 하루 이틀 하신 솜씨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다들 흥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강사분 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나게 한바탕 흔들고 나서 마지막까지 흥이 넘치게 마무리되는데요. 다들 끼가 넘치는 표정들이십니다. 끝나는 게 아쉬워 보이는 걸로 봐서 노인분들에게 좋은 댄스인 것 같네요. 쉽게 그 동작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때그때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맞춰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쉬우면서도 운동량도 굉장히 돼요. 걸음걸이 위주로 하는 댄스이기 때문에. 이어서 보다 본격적인 스포츠 댄스 시간입니다. 스포츠 댄스는 짧게 배워서는 실력이 늘지 않는 전문적인 종목인데다가 파트너도 구해야 해서 시작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스트레칭과 기본 동작을 빼놓지 않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는 모습입니다. 배울 거면 확실하게 배우는 게 좋겠죠? 이런 기초 동작을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파트너와 함께 루틴을 차근차근 연습하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오래 파트너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10년 됐다고 그랬죠. 두 분 다요? 네. 10년. 우리가 한 번 끝나면 보통 6천 정도, 6천 권 정도 걸은 거 정도 돼요. 한 번 수업을 받으면. 그러니까 너무 건강에도 좋고 또 여기 모이시는 여러분들이 분위기도 좋고 가족 같고 이제 그렇죠. 다음 시간은 요가 시간입니다. 진짜 요가이다 보니 요가 매트가 아까보다 좀 더 화려해졌는데요. 그만큼 준비들을 하신다는 뜻일 겁니다. 어려운 동작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동작 위주로 진행을 하되 중간중간 몸을 풀어주는 걸 잊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스트레칭을 꼼꼼하게 하고 동작 하나하나 진중하게 따라하다 보면 분명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요가 같은 경우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배우는 사람도 많아서 그런지 노인분들의 수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강의는 대강당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에서도 한참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댄스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웃음체조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흔들며 함께 웃는 것인데요. 한번 크게 웃는 것이 어지간한 운동보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기까지 하니 더 좋겠죠? 한참 움직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웃어봅니다. 손을 맞대고 웃어보고요. 흔들면서 웃어봅니다. 웃는 시간이다 보니 옆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고 기분 좋게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 번씩 안아주네요. 꼭 이렇게 동적인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 핸드벨 강좌가 이어졌는데요. 핸드벨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이자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합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핸드벨은 조작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런 만큼 합주를 하기 위해서는 섬세함이 필요해 오래 연습을 해서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요. 포지션을 정하고 연습을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강의들에 비해 참가하시는 분들이 출석이나 시간에 보다 엄격하신 것 같았는데요. 아무래도 누군가 빠지면 연습에 차질이 생겨서이겠죠? 프로그램 특성상 꾸준히 오래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강사분을 비롯해 참가하시는 분들이 꼭 들어봐야만 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실력 있는 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연습을 하셨다면 상당히 오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 사람은 7년 정도 하고요. 네.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은 한두 달 됐고 디아몽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제까지 했는데 네. 가족 같아요. 서로 뭐 가정 사정이고 또 성격이고 다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지내고 있어요. 다음은 위층으로 올라가 서예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을 찾았습니다. 강사분이 수강생에게 글자 쓰는 법을 1대1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잘못 쓴 부분을 세심하게 교정합니다. 색이 다른 먹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쓰신 게 조금 아쉬운 모양이네요. 그 앞으로는 이 강의를 거쳐간 수강생들이 남긴 작품들이 보이는데요. 한글과 한자 모두 눈에 띕니다. 저 작품들도 여기서 연습해서 쓰셨을 텐데요. 서예 자체가 무척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고 한글 서예는 한자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수강생들의 집중력은 최고조입니다. 다음에 오게 된다면 더 좋은 작품들이 걸려 있을 것 같네요. 한자 한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써내려 가는데요. 정신을 집중하고 뭔가를 풀어내기에 서예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종이가 차츰 글자들로 채워지며 다들 붓끝에 정신을 모읍니다. 우리 복지관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다 왕년에 정말 그 한가락 하신 분들이고 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네들한테 아주 익숙하게 아주 잘 배울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아주 노인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분들이 저희한테 강의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업들을 이 정도 들었으면 좀 쉬어줘야 할 때입니다. 복지관에 바로 인접한 야외 체육공원이 보였는데요. 노인분들만이 아니라 일산 시민분들이 많이 찾는 산책에 적합한 공원이었습니다. 잠깐 답답할 때 와보기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코앞이라 부담도 없고요. 앉을 곳도 많고 걷는 사람도 많아서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식당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복지관은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고 이 주변에 식당이 많지도 않은 위치라 식사를 해결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구내식당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노인분들의 취향과 식성을 고려한 메뉴에 2,2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가 가능한 식당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그렇듯이 매일 메뉴가 바뀌고 영양사가 체크해 짜여진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신데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식사 후엔 복지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만나당은 노인분들을 고용해 일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복지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는 매점인데요. 여름이라 아이스크림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로비에 위치한 인터넷 검색용 컴퓨터를 이용해 동영상을 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기본이죠. 다음은 탁구장입니다. 페어를 이루거나 단식으로 자유롭게 탁구를 칠 수 있었는데요. 생활 스포츠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가 탁구고 실내에서라면 더더욱 탁구의 인기가 올라갈 텐데요. 은근히 운동도 많이 되고 연령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종목이라 익혀두면 좋은데요. 복식 탁구를 즐기시는 중인데 이래저래 경력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쳐본 솜씨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탁구를 여기서 계속 치셨으면 주위 분들과 많이 친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아예 우리 보통 비슷한 사람까지 치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그럼 다 아시게 된 분들이에요? 다음은 장기와 바둑을 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두지만 사실 장기건 바둑이건 손으로 판에다 두는 게 제맛이라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많이 오셔서 이용하니만큼 같이 둘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장기를 두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바둑을 두는 분들은 장기보다 더 많았습니다. 바둑은 장기보다 급수가 더 세분화해서 나눠지는지라 상대를 만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맞는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잘 맞기만 한다면 바둑만큼 재밌는 게임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수담에 푹 빠지신 모양입니다. 바둑을 둬서 손과 머리를 계속 써주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시간을 보내기도 좋으니만큼 많은 분들이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많은 판이 벌어지는 가운데 판이 거의 끝나가는 분이 보입니다. 이기셨어요? 만방으로 이겼지. 만방. 이야. 만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르지만 만방이 만방 아니면 뭐가 만방이야. 체력 단련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헬스클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운동을 위한 기구들이 더 많이 보이고 풀어주는 것에 좀 더 중점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러닝머신에서도 대부분 걷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운동은 부담스러울 연령대의 분들이라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무릎과 신장에 부담이 적은 걷기 운동 위주로 하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어떻게 오셨는지, 무리는 아닌지 여쭤봤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운동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다 몰려오고 하는 거지. 다음은 독서실입니다. 사실 시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이용해도 되긴 하지만 책을 읽으러 도서관을 가는 것과 복지관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책도 보는 건 의외로 차이가 꽤 큰 활동일 텐데요. 그러고 보면 어지간한 건 여기 오면 다 있긴 있는 것 같네요. 안에서는 제법 많은 분들이 독서 중이셨는데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장소도 제법 알차고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입에 투입된 예산도 어느 정도 되고 기증을 받아 장소를 추가로 채웠다고 하는데요. 볼만한 책이 많아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책 외에 잡지들도 있어 관심 있는 분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 및 영화 감상실입니다. 보통 땐 음악을, 오후엔 시간을 정해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데요. 카메라가 있어 좀 어색하신 듯도 했지만 오신 분들 중에 매일 오신다는 분들이 꽤 계실 정도로 인기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오시는 분은 영화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 컴퓨터 강의실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분들도 인터넷은 능숙하게 다루시는 게 보통이라 오히려 이용도는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오셔서 기본적인 조작법을 배우고 가실 수 있으니 필요하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복도로 나와 계단 아래를 내려보면 제가 본 것 중에 천장이 가장 높은 당구장이 보입니다. 큐대도 공도 당구대도 아주 제대로 된 당구장인데요. 이런 당구장이 복지관에 있을 거란 예상은 못했는데 당구대가 꽉 차게 즐기고 계신 걸 보니 다들 익숙하신 모양입니다. 다들 자세가 나오시는 걸로 봐서는 왕년에 큐대 좀 만져보신 것 같은데요. 여유 있게 친구들과 당구를 치는 생활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 당구대만이 아니라 포켓볼 대가 상당히 많은 게 보입니다. 밖에서 당구장을 가도 이런 곳은 보기가 힘든데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모두 능숙하게 치고 계신 상황에서 여자분들끼리 포켓볼을 치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몇 년 됐어요. 한 5년? 여기서 배우신 거예요? 여기 복지관에서. 선생님이 계세요. 아, 선생님도 계세요? 네. 지금 계세요? 지금은 아니고 화요일 오늘 아침에 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한 3개월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요. 그러면 순서대로 가입을 해갖고 또 그 다음에 또 배우고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제 합류하려면 좀 힘들어요. 같이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기서 복지관에서
연배분도 있고 네. 또 여기 당구도 치면서 비슷한 포켓볼 연배분들끼리? 치면서 친해졌어요. 공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 복지관 내에서 친한 분들끼리 가볍게 윷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복장도 그렇고 윷놀이 말도 그렇고 이쯤 되면 집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6명이 윷놀이 하면 참 재밌는데 거기다가 어째 짝이라도 한 것처럼 계속 윷만 나오는 상황이네요. 기울어진 승부인 것 같았는데 희망은 아직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집이나 다름없는 공간이다 보니 안에는 의료시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한의원이 그대로 들어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답니다. 머리도 자를 수 있습니다. 주변 미용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많이 오시는 편이라 저렴하게 프로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미용사분이 계셔서 어떤지 많이 오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3번 왔다가 네. 일을 하고 다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그건 쉬는 날만 와요. 그럼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많은 분들은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봉사에서 어떤 것을 얻어가시게 될까요? 하루에 미용사를 한 6분, 또 보조하시는 분 2분 해서 하루에 8분 정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관을 대강 다 둘러보았습니다. 일산 노인 종합복지관, 뭘 알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봤습니다. 호수복지문화대학교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평생교육, 취미여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1년 교육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문 자격증을 가진 강사분들이랑 지역사회 유관기관이랑 협력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관에서는 어르신 우울이나 가족이나 관련된 심리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법률 상담이라든지 치매 상담이라든지 세무 상담 그런 전문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담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서비스 정보 받아보시고 복지관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 그 나이 비슷한 사람, 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여긴 죽을 때까지 다녀야 돼요. 죽는 날이 졸업식. 일산 노인복지관이 너무 좋다. 평소엔 올 일이 없었던 노인복지관에서 하루를 보내며 많은 것을 접하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양하게 진행되는 강의들과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배움을 놓지 않는 자세도 그렇고 복지관에서 만나는 인연들과 파트너십도 빼놓을 수가 없는 복지관의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친해지신 분들도 많아 보였는데요. 언젠가 나중에 복지관의 이용객으로 가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매력 있는 장소라면 딱히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딱 하루 동안 있었을 뿐이라 여기 담기지 않은 부분에서도 복지관의 매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 담아내지 못한 시설들과 강의들, 그리고 노인분들이 여기서 받으실 수 있는 전문적인 도움들과 상담 시간까지 필요한 건 거의 다 있는 복지관이었는데요. 나가보면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이나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되는 곳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일산 지역 노인들의 쉼터이자 배움의 터전으로 지금껏 해온 18년의 시간을 지나 그 이상까지 나아가는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되길 바랍니다.